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표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65세 이상 어르신 720만 명 중에서 720만 명, 약 10% 정도의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노인 인구의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인데요. 8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는 10명 중 4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치매 유병률은 점점 더 높아져서 2020년도에는 치매 환자 수가 거의 100만 명에 가까워진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치매나 우울증 쪽으로 빠지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스마트폰의 발달 등으로 해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접촉으로 사람이 이제 제대로 사용해야 될 생각하고 감정하고 행동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안데르스 한센이 쓴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내가 휴대전화를 쓰는가 아니면 휴대전화가 나를 쓰는가, 휴대전화 때문에 내가 몰입의 시간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내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 오락물에 접촉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몰입을 빼앗긴 시대로서 어느 때보다 우울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나 건강하시던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로 사람들도 못 만나고 모임도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심한 우울증, 중증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시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과 친해지기라는 거예요. 정신과나 신경과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하고 친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2020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루 만에 단 몇 분 만에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생활 패턴들이 집중력의 저하라든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든지 뇌의 일부 기능의 퇴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우울증을 예방하고 또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친해지기, 자기 마음하고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같이 통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고 하는데 육체는 건강한지 아닌지가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체온을 잰다든지 열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아니면 뭐 피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분석한다든지 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지만은 마음, 정신이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보통 된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부분에서 내 생각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저거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감정입니다. 한번 화가 난다든지 하면은 끝까지 가시는 분들 있죠. 감정이 이입된 생활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 감정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분은
행동 부분인데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행동이 느린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 말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말투에서 짜증이 섞여 있는가 아닌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짜증스러운 말을 한다 그러면 약간 우울적으로 가까워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마음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가요? 중증 우울증으로 입원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다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뭘 봐도 부정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감정이 한번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 감정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투나 어투에서 짜증을 부린다는 거예요. 짜증 섞인 말투로 연결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속에서 또 이러한 피로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이라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햇볕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햇볕을 받으면 15시간 후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잘 자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본 후에 15시간 후에는 잠이 잘 자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15시간 인터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찍 식사하시고는 꼭 햇빛을 보는 햇볕을 쬐는 그런 생활 패턴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면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제때 자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은 제때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때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을 1시간을 잤건 2시간을 잤건 아니면 또 몇 시간 몇 시에 잠을 잤건 그 상관없이 매일 일어나는 규칙적인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데 대부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빨리 자려고 빨리 눕는 것은 잠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졸릴 때 자면 되고 가급적 일찍 일어나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이러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두 번째는 제때 식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상식적이지 않냐. 그런데 이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의 필수 조건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제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때 식사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해서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배가 아무리 고프더라도 폭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평소대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의 패턴은 정신질환의 중요한 정상이라고 하지요. 폭식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밥맛이 없어서 도무지 못 먹겠다고 한다든지 이 정신건강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제때 규칙적으로 적당량의 식사하는 것이 우울을 예방하고 치매를 막는다라고 합니다. 제때 적당량의 식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운동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정 시간 동안 걷고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 젊은 직장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지하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한 정거장은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근할 때도 그러고 출근할 때도 조금 빨리 집을 출발하고 회사를 빨리 출발해서 한 정거장 앞에서 걸어가다 보면은 아마 10,000보 정도는 하루에 걸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10,000보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충분한 잠, 제때 식사하는 거, 그리고 10,000보 걷기 운동하는 거, 이러한 3가지 원칙들을 잘 지키심으로 건강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